대서양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부속해를 빼더라도 대양부 면적이 8,240만 제곱킬로미터로 태평양 다음으로 넓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넓은 대서양을 노를 저어 횡단하는 대회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조종 대회로 불리는 탈리스커 대서양 챌린지인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 대회냐면 출발지인 서아프리카 카나리아 제도 라고메라 섬에서부터 결승점인 북중미 안티과 섬까지 4,800km에 달해요. 이 거리 횡단하려면 노를 무려 150만 번 이상 저어야 하고 레이스 끝나고 나면 평균 8kg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거리만 엄청난 게 아니라 최대 12m에 달하는 파도와 찌는 듯한 무더위까지 다 이겨내야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 명이 밤낮으로 번갈아 노를 젓는 강행군을 한다고 해도 완주하기까지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데요.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17년에 4인조 영국팀이 세운 29일 14시간 34분이었다고 하고요. 작년에는 한 여성 참가자가 혼자서 98일 동안이나 레이스를 펼쳐서 큰 화제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드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 주제,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레이스를 후원해서 열고 있는 스코틀랜드 스카이섬의 위스키 탈리스커인데요. Made by the Sea, 바다가 만든 위스키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는 비트향 풍부한 탈리스커의 매력,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서양 횡단 레이스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증류소에 가보니까 이 레이스 때 썼던 노를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2020년 1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임스 에이켄이란 탐험가가 4,800km에 달하는 대서양 레이스 코스를 혼자서 요트로 횡단을 했는데, 이때 에이켄은 오크통 스테이브, 즉 널빤지 10개를 싣고 대서양을 건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4일 동안 대서양 바닷바람을 맞은 널빤지로 탈리스커 증류소에서는 오크통 10개를 제작해서 매우 특별한 위스키를 마무리 숙성시켰는데요. 피니싱에 쓸 오크통 하나 만들 때마다 바다 건너온 널빤지 하나씩을 쓴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오크통으로 마무리 숙성을 한 이 위스키 대체 뭐냐? 네, 딱 1,830병 한정 출시된 탈리스커 엑스페디션 오크 43년이었는데요. 제가 탈리스커에 가서 보니까 현지 판매 가격이 3,500파운드, 우리 돈 약 570만 원으로 증류소에서 파는 위스키 중에 이게 제일 비싸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죠. 아니, 왜 탈리스커에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대서양 횡단 대회를 열고 바다 건너온 널빤지로 오크통까지 만들었을까요? 네, 탈리스커 창업 역사 때문인데요. 탈리스커 창업자인 매커스킬 형제가 스카이섬에 처음 건너온 게 1825년이었는데 바로 이때 매커스킬 형제는 스카이섬에서 남쪽으로 80마일 떨어진 에이기란 섬에서 밤낮으로 노를 저어서 건너왔다고 해요. 이렇게 거친 풍랑을 헤치고 스카이섬에 정착한 형제는 5년 동안 3,000파운드를 모아서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하포트만이라는 곳에 증류소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바로 탈리스커입니다. 앞서서 바다 건너온 널빤지로 마무리 숙성한 탈리스커 43년이 1,830병만 출시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시겠죠? 탈리스커 창업 연도가 1830년이라서 그런 겁니다. 혹시 디몬 드링크, 악마의 음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브리테니커 사전 찾아보면 디몬 드링크, 악마의 음료는 바로 술을 뜻하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유럽이나 미국에선 오래전부터 술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류소 지으려면 일단 지역 교회 눈치부터 봐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 스페이스 아이드에 있는 탐나블린만 해도요, 원래는 톰나블린이라는 마을 이름을 따서 증류소도 톰나블린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마을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절대 우리 마을 이름은 쓰지 말라 이렇게 호통을 치는 바람에 철자 몇 개라도 바꿔보자 라고 해서 톰나블린이 아니라 탐나블린으로 고쳤다고 하거든요. 또 넘버원 아메리칸 위스키 잭 다니엘스도 창업 초기에 교인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서 창업자 잭 다니엘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거액을 기부해서 무마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던데요. 스코틀랜드 스카이섬 탈리스커도 비슷했어요. 증류소 지을 때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심하게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특히 성직자인 레버랜드 로데릭이라는 사람은 이곳에 증류소가 생기면 최악의 재앙이 벌어지리라 라고 저주를 하기도 했어요. 뭐 그런데 이 저주 때문은 아니겠지만 탈리스커 역사를 보면 희한하게도 사건 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1860년대에는 도널드라는 사람이 탈리스커를 넘겨받고 나서 곧바로 부도를 맞았고요. 1880년에는 당시 소유주였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사기죄로 감방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960년에는 정말 재앙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증류기 밸브가 열리면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거든요. 시즌1 해븐힐 영상에서 증류소 화재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위스키 대백과 같은 책을 보면요, 탈리스커 화재도 정말 심각했어요. 불붙은 위스키 증류액이 증류소 앞바다까지 흘러들어가서 말 그대로 불바다로 변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탈리스커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가 2년 뒤인 1962년부터 생산을 재개했는데, 이 화재가 일종의 액땜이 된 건지 재가동 이후부터는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연간 판매 320만 병에 달하는 세상에서 8번째 많이 팔리는 인기 있는 싱글 몰트 브랜드가 됐습니다. 스코틀랜드 가이드북을 보면 탈리스커가 있는 스카이 섬을 가리켜서 하일랜드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가서 보니까 이거 정말 끝내주게 멋지더라고요. 바닷가 따라 알록달록한 집이 붙어있는 이 포틀이라는 항구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때묻지 않은 대자연의 풍광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55m 현무암 절벽에서 수직으로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장관이나, 노인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올드맨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스카이섬은 무시무시한 폭풍과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로도 유명하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험한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거칠고 험한 이 스카이섬의 바다를 그대로 빼닮은 게 바로 탈리스커 위스키라고 증류소에서는 강조를 하는데요. 이게 크게 틀린 말도 아닌 게, 일단 그 어떤 탈리스커 위스키이든 간에 딱 맛을 보면요, 짠맛, 바다맛 물씬 느껴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탈리스커처럼 바닷가 쪽에서 만든 위스키에서는 왜 이런 짠맛이 느껴지는 걸까요? 제가 아일라라든가 주라, 그리고 오크니 비롯해서 스코틀랜드 바닷가 증류소 거의 다 가봤는데, 이렇게 바닷가에서 만든 위스키를 흔히 메리타임 스타일 위스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해양 스타일 위스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해양 스타일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요인을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위스키 숙성할 때 소금기를 잔뜩 머금은 바닷바람이 해안가 숙성고에 있는 오크통에까지 스며들어서 짠맛이 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지만, 오랜 세월 위스키 만들어 온 장인이나 전문가들도 해풍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피트, 이탄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해안 습지대에서 캐낸 피트에는 여러 해조류가 퇴적이 돼 있어서 이 피트로 보리를 말리면 바다 풍미가 자연스럽게 위스키에 배어든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위스키 딕셔너리라는 책을 쓴 이안 비스니옙스키 같은 전문가는 바다 공기 영향이 있고 피트도 추가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탈리스커 같은 이런 해양 스타일 위스키는요, 굴 같은 해산물하고 정말 궁합이 짱입니다. 꼭 한번 페어링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찰리 윌슨의 전쟁이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 영화에서 CIA 요원 거스트가 찰리 윌슨 의원한테 위스키 한 병 선물로 주는데, 이게 바로 탈리스커였어요. 이때 거스트는 스코틀랜드 문인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시에도 이 탈리스커가 등장한다 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자, 그럼 영화에도 인용된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슨이 쓴 이 시 구절은 대체 뭐냐? The King of Drinks, 탈리스커, 아일라 or 글렌리벳. 그러니까 술 중의 왕은 탈리스커, 아일라섬 위스키 혹은 글렌리벳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19세기 후반 영국 최고의 작가가 이렇게 적은 걸 보면 탈리스커가 그때도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물섬 작가도 극찬한 탈리스커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미가 하나 있죠. 짭조름한 바다 맛과 더불어서 흔히 페퍼리하다고 표현하는 이 알싸한 후추 풍미인데요. 아니, 왜 탈리스커에서는 이런 알싸한 후추
후추 맛이 느껴지는 걸까요? 일단 찰스 맥클린 같은 이런 최고 전문가들도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미스터리에 가깝다는 건데요. 다만 증류소에서나 여러 전문가가 추정하는 건 하나 있어요. 바로 특이하게 생긴 증류기 라인암과 응축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탈리스커 1차 증류기 워시스틸인데요. 응축기로 연결되는 관 라인암을 보면 90도 각도로 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관이 그 뒤에 다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깥에서 한번 보면 응축기로 들어가기 전에 역 U자형으로 다시 심하게 꺾여 있어요. 이런 형태는 스코틀랜드 어딜 가도 보기 힘든데요. 이게 스피릿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심하게 라인암이 꺾여 있으면 당연히 알코올 증기가 응축기로 쉽게 넘어가질 못하겠죠. 그래서 이 증기가 지금 보시는 저 파이프를 통해서 증류기로 되돌아가서 다시 증류가 되면서 환류가 증가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응축기도 한번 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 현대식 응축기와 완전히 다르죠. 위스키 역사편에서 그 옛날 향수 만들 때 쓰던 응축기가 바로 저런 형태였다고 설명을 했는데 찬물이 담긴 통에 잠긴 이 증류관이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저런 구식 응축기를 벌레가 또아리를 튼 모양이라고 해서 웜텁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런 구식 웜텁 응축기 쓰는 곳이 지금 몇 군데밖에 없는데 탈리스커가 그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환류를 증가시켜서 스피릿을 깔끔하게 만드는 역 U자형의 독특한 라인암과 다소 거칠고 묵직한 풍미를 이끌어내는 구형 웜텁 응축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탈리스커 특유의 풍미가 완성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탈리스커에서는 피트 처리 안 한 몰트 25%에 피트 처리를 한 몰트 75%를 섞어서 위스키를 만드는데요. 피트 레벨은 20에서 25 ppm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일라 삼총사라고 하는 라프로이 라가블린 아드백보다는 많이 낮고요. 고모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는 피트 입문자들한테 이 탈리스커를 많이 추천해요. 특히 탈리스커 10년은 가성비도 좋아서 입문용으로 꽤 괜찮은데요. 이 10년 말고도 저는 이 탈리스커 스톰을 즐겨 마셨는데 이건 단맛하고 이 알싸한 풍미가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탈리스커에서 와일더 씨라는 신제품을 출시했던데요. 야, 이거 참 특이한 게 엑소급 꼬냑 캐스크로 피니싱을 했다고 하고요. 환경보호단체 팔리와 협약을 맺어서 한 병 팔릴 때마다 3파운드씩 기부도 한다고 하던데, 야, 이거 맛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제 마쳐야 하는데요. 오늘 추천곡 허혜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혜경의 또 다른 대표곡 김철수 씨 이야기라는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 곡도 쓸쓸하고 마음 시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깊어가는 이 계절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수학이 월드. 그럼 저는 바다가 만든 위스키 탈리스커의 신상 와일드 씨 한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너무 기대된다. 와, 이거 엑소급 꼬냑 캐스크를 썼다고 그러던데. 오, 야, 향이 진짜 죽이네. 이거 대추 냄새가 좀 나는데 기존의 그 탈리스커 향에다 플러스. 와. 야, 입안이 스코틀랜드 바다로 변한 것 같아. 와, 무지하게 강렬하다 이거. 와, 임팩트 세다 이거. 아, 진짜 맛있다.